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충남 쪽에 살고 있는 결혼 4년차 유부녀입니다. 그간 이 채널에 제 사연을 올리고 싶어 몸이 간질간질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사연을 적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번에 딱 시간이 나서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 꼭 채택이 되어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고향은 원래 서울이었고 남편과도 그쪽에서 만났어요. 저는 직업이 교사이고 남편은 양식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레스토랑 단골 손님이었던 저는 자주 갔었는데 자꾸만 서비스를 주더니 하루는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남편에게 완전 반했어요. 새하얀 접시 위에 하얀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연락처와 함께 따로 만나고 싶다는 말이 적힌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서프라이즈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지라 너무 감동이었죠. 따로 만나본 남편은 로맨틱했고 다정했어요. 마음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약간 직업병처럼 학생들을 타이르고 가르칠 때 나오는 말버릇을 평소에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을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줬을 때 친구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무조건 결혼까지 가야 한다며 꽉 잡으라고 했죠. 남편은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스타일이었고 전 그게 참 좋았습니다. 뭔가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100점짜리 모습이라 좋았죠.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은 오히려 남편을 더 좋게 본 듯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남편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면 제 나름대로도 이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중이던 가게 중 하나였던 곳이 충남 쪽에 있었는데 그곳이 서울과 맞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죠. 오래도록 믿고 의지하던 점장님께서 하루아침에 개인 사정이 있다며 그만두겠다고 했고 결국은 남편이 직접 나서서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서울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분들이 많았지만 그곳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장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았고 그 가게를 포기하자니 서울보다 매출이 잘 나올 때가 많았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서울에 있는데 남편은 충남을 가야 했고 하루아침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저희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때가 연애한 지가 한 2년쯤 되었을 때라 슬슬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결국 많은 고민 끝에 남편과 저는 지겹던 서울 생활을 접고 충남이라는 곳에 터를 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쪽 학교로 옮겼고 남편은 서울을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기로 했죠. 결혼한 후 충남이라는 곳에 난생 처음 가본 저는 꽤나 새로웠습니다. 학생들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중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인 저를 반겨줬고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내려와서 가게를 집중 관리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더 상승했고 같은 충남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가게를 더 내면서 남편의 사업은 쭉쭉 뻗어갔어요.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충남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었죠. 연고도 없는 타지살이가 어디 쉬운 줄 아냐면서 혹여나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그렇게 힘들고 서러울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며 반대를 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았지만 제가 서울에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어디라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확한 곳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가 서울 쪽에서도 학구열이 굉장히 심했던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도 그 나이대 아이들 같지 않았고 학부모들 등살에 치여 참 힘든 일이 많았죠. 그뿐 아니라 서울이란 곳 자체가 너무 지겨웠어요. 쾌쾌한 매연에 복잡한 사람이 늘 많은 이곳이 싫었습니다. 한산하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었는데 딱 결혼과 동시에 어쩌면 기회가 온 듯 했었죠. 그래서 전 좋았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고 심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랑 더 데이트도 많이 했고 둘이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지내던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던 방해꾼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인 신우는 일찍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해서 벌써 초등 자녀가 둘이나 있었어요. 심지어 연년생이었고 초등 형제이다 보니 그 에너지가 대단했죠. 시댁도 신우도 인천에 살고 있는데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시조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애들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다였습니다.
그 나이대 남자애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 정도가 아니에요. 신우가 얘들을 굉장히 오냐오냐 키우는 편이고 또 본인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시모에게 자주 애들을 맡기는 편인데 시모는 더 오냐오냐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애들은 어른 말 자체를 듣지 않아요. 한마디로 버릇이 없고 천방지축에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가서 다 같이 외식을 했었어요. 전 시조카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성격인 걸 알기에 외식하면 무조건 룸으로 예약을 합니다. 난리를 쳐도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손님이 애들에게 뭐라고 하면 신우랑 신모가 더 날뛰면서 뭐라고 하는 걸 알아서요. 이날도 그걸 피하기 위해 룸으로 예약을 했고 회가 먹고 싶다고 해서 횟집에 갔습니다. 미리 알아보니 어린이 돈가스가 파는 곳이 있길래 그쪽으로 갔어요. 시조카들은 이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난리를 치다가 심지어는 신발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신발을 꺼내서 서로에게 던졌죠. 그러다 결국 그 신발을 맞은 둘째가 악을 쓰며 울었어요. 이걸 본 제가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애들 좀 말려봐요. 손님들 신발을 이렇게 다 던지는데 물어내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선 세안이 데리고 나가서 달래고 와요. 제가 이안이 데리고 들어가 있을게요. 세안이는 뚝 괜찮아. 형아랑 놀다가 그런 건데 울면 안 돼. 그럼 둘이 못 놀지? 세언니,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냥 들어와요. 알아서 정리하겠지. 전 정말 놀란 게 애들이 던진 신발을 최소한 다시 집어넣고 정리는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신우였습니다. 결국 제가 다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저희 부부의 신우 부부와 시조카들의 시모 이렇게 앉으니 꽉 찬 룸이었는데 그 룸에서 소리치며 뛰어놀고 있는 시조카들을 보니 벌써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러다 사고 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 열고 들어오던 직원분과 부딪혀서 물통이 다 쏟아졌죠. 컵은 종이컵이라 누가 다치지는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며 급히 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직원에게 오히려 소리치며 말했어요. 저기요, 여기 애들 들어간 거 봤으면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컵이 유리여서 우리 애들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유,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애들인데 이렇게 뛰고 있을 줄 알았겠어요? 당연히 앉아있을 줄 알았죠. 뭐라고요? 여기 뭐야? 손님한테 뭐 저딴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장난쳐요? 사장 오라고 해요. 사장님 안 계시고요. 아마 계셨어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룸이라고 해도 밖에서 애들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리니까 다른 손님들 불편하지 않으시게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신우의 지적에 직원은 오히려 시원하게 받아쳤고 잘했다 싶었죠. 그러나 직원의 태도에 기분이 제대로 상해버린 신우는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았어요. 맛이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싱싱하지도 않다면서 말이죠. 그러던 중 애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갔고 저는 불안함에 애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와 시모는 거의 동시에 저를 노려보면서 애들이 노는 거 왜 막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지만 냅뒀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더 나서면 결국 모든 욕은 제가 다 먹게 되니 말이죠. 그렇게 불안하며 식사를 이어가던 중 결국 밖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애들 울음소리가 들렸고 신우와 신우 남편은 급히 뛰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일어서서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 애한테 왜 소리를 질러요? 미쳤어요? 당신이 얘네들 엄마야?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어? 어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나이면 말귀도 알아먹을 나이인데.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 우리 애들한테 당신이 뭔데 개념이 있네 없네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애미를 보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는지 알겠네.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요. 아줌마, 당신한테나 예쁜 네 새끼지 남한테는 시끄럽고 개념 없는 애라고 알겠어? 소리치고 난리치는 신우이를 뜯어 말렸고 회를 다 먹지도 않은 그 손님은 불쾌해서 더 이상 식사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당연히 저희 보고 나가달라고 했죠. 시모와 신우는 방방 뛰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옆구리를 찔렀고 남편이 계산하고 제가 급히 짐을 챙겨서 거의 방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애들 잘못이었죠. 저 횟집에서도 식사를 하고 있던 부부 테이블에 가서 애들이 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물을 입에 물고 뱉는 신용을 하다 정말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좋게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싫은데
라고 약 올리듯 말하고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서 꼬집고 뭐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 개념 없는 행동을 하니 화가 나서 소리친 거죠. 어른들에게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했던 시조카들인데 신우랑 시모는 늘 감싸고 돌았어요. 제가 이래서 시댁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외식 가는 건 더더욱 싫었죠. 제게도 얼마나 말이 많고 힘들게 하는지 전 시조카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예 대꾸를 해주지 않고 무시를 해요. 그러면 끝까지 약 올리고 괴롭히다 재미없다면서 안 하거든요. 제 자식들도 아니니까 교육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는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자주 배회했다면 벌써 폭발하고야 말았을 건데 오히려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보니까 신우랑 크게 싸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건 신우는 한 번도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쭉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충남에 살고 있는 저를 약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시골에서는 절대 못 살겠던데 새언니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서울이 괜히 좋은 게 아니잖아. 편의시설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든 올려오르고 애쓰는데 어떻게 반대로 새언니는 시골로 갔는지 난 아직도 의문이야. 지방이라고 해서 다 시골이 아니에요, 아가씨.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가씨가 말하는 정말 그런 시골은 저도 안 가봤고 안 살아봤어요. 어쨌든 시골은 시골이죠. 그런 총구석에 있으면 안 답답해요? 친구들은 뭐래요? 우스갯소리로 뭐 촌년이라고 안 놀려요? 제 친구들이었으면 촌년이라고 했을 건데. 네? 아니 그렇잖아요. 시골 총구석에 살면 촌년 아닌가? 새언니는 교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애 미래는 생각 안 해요? 얘를 그런 총구석에서 낳고 뭐 어쩌라고요?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그런 시골은 가끔 여행으로 가고 사는 건 서울에서 살아야죠. 아가씨, 서울에서 살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왜 말끝마다 서울 서울해요? 그게 더 촌스러운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인천이나 서울이나 똑같죠. 새언니가 사는 총구성이라고는 격이 다르죠. 예, 예. 그 말도 뭐예요, 지금? 저 무시해요? 무시라기보다는 웃겨서요. 정작 서울에서 태어나고 30년을 넘게 살았던 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서울에서 단 하루도 안 살아본 아가씨가 맨날 서울 서울 하면서 저를 촌년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지 않나? 아님 말고요. 누가 보면 서울 땅이 다 신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서울 부심을 부리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타격감은 없었고 그냥 웃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나를 까내릴 게 없으면 겨우 저런 걸로 공격할까 싶기도 했죠. 이렇게 신우와 저는 앙숙 사이였고 그 가운데 낀 시무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으나 결국은 신우 편이었어요. 제게 뭐라고 하긴 했으나 막 대놓고 엄청 뭐라고 못하는 게 저희 부부가 시무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거든요. 역시 현금이 최고라고 용돈을 드리니 자주 안 가도 연락을 자주 안 해도 뭐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줬고 제가 나서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나서야 할 때나 말할 테니 그때 나서고 그 외에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늘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눈으로 욕해줬어요. 그러던 중 평소에 별로 연락도 하지 않던 사이인 신우가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느낌이 서늘했지만 받았어요. 새언니 저예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죠? 네, 무슨 일 있어요? 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나요? 그냥 뭐 새언니 잘 지내나 궁금해서 해봤죠. 부탁할 게 있나 봐요? 새언니는 그냥 돗자리를 펴요. 어쩜 그렇게 촉이 좋대? 나 지금 온몸에 닭살 돋았잖아. 정말 대박이다. 뭔데요? 언니네 학교 여름방학이 다 다음 주 맞죠? 네, 근데 왜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숙모가 유능한 교사인데 애들이 뭐하러 학원 가나 싶어서요. 우리 애들 방학 동안 언니네 보낼 테니까 공부도 알려주고 그 시골 동네에서 자연 체험인가 뭔가 그런 것 좀 해줘요. 아가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방학이라고 제가 놀겠어요? 그 말은 그냥 방학 내내 제가 애들 보라는 소리잖아요. 전 그렇게 절대 못해요. 부탁해요. 애들 좋아하겠다. 맨날 도시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자연에서 뛰놀고 공부도 배우고 이러다 1등 하는 거 아니야? 하, 고마워요, 새언니.
딱 저렇게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순간 너무 열받아서 소리를 질렀네요. 이어 제가 카톡을 보냈죠. 분명 싫다고 했으니 절대 보내지 말라고 봐줄 의향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불안함에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남편도 전화를 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신우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설마 애들을 보내겠어? 하는 생각으로 2주를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는 마음에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숙모 저희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현관문을 열어보니 애들과 짐가방이 있었고 이어 신우에게 전화가 왔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못 데려가요? 어쩌죠? 저희 부부 제주도 보름 살기 하기로 해서 지금 가는 중이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보름만 애들 잘 부탁할게요. 새언니가 교사인데 어련히 잘해줄까? 전 걱정 없어요. 애들 공부도 잘 시켜주고 자연체험 이런 것도 좀 부탁해요, 언니. 그럼 이만. 정말 딱 저렇게 말하고 신우와 신우 남편은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기 세웠는데 시조카들은 순식간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죠. 그 결과 아래층에서는 결국 시끄럽다며 올라왔고 정말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전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장 집으로 와봐. 아가씨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이랑 짐가방만 덜러 현관 앞에 두고 제주도 보름살이 한다고 갔어. 둘 다 핸드폰 전원도 꺼놨다고. 지금 애들 뛰고 난리쳐서 아랫집에서 3번 올라왔고 나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와 당장. 뭐야?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그렇게 온 남편은 시조카들을 진정시켰고 시모에게 전화를 했으나 시모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봐주라고 했죠. 결국 답은 저희가 인천까지 가서 시모에게 애들을 넘겨주고 오는 방법뿐이었는데 하필 또 시모도 지인들과 여행 중이었어요. 이러니 애들 맡길 곳이 없어서 머리를 제대로 썼구나 싶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남편은 우선 봐줘야지 어쩌겠냐고 했지만 전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뛰지 말라고 말을 하면 더 뛰고 날뛰었고 아랫집에서는 미칠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했죠. 사정을 말했으나 돌아버릴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 마음 이해했습니다. 전 결국 너무 열받아서 신우 참교육을 하기로 다짐했어요. 신우가 제게 원했던 게 애들 교육과 자연체험이었으니 딱 그렇게 해주기로 했죠. 전 버릇없고 산만한 애들에게 교육을 시작했고 계획표를 세우게끔 해서 하루를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공부에는 학습 교육도 했지만 애들 교육도 했고 애들은 당연히 지루하다면서 하기 싫어했지만 전 엄마가 시킨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연체험은 근처 어르신들 밭일을 하는 걸 돕게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 음식들은 사실 이렇게 다 누군가가 힘들게 고생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알려줬고 애들은 처음에는 흥미를 보였지만 당연히 이후에는 재미없다고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러나 역시 이 또한 너희들 엄마가 하라고 해서 숙모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게 시조카들이 온 지 4일차가 되었을 때야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고 제가 받지 않고 바로 첫째 조카를 바꿔줬습니다. 당연히 애들은 엄마 아빠 어디냐고 여기 있기 싫다고 공부도 싫고 시골도 싫다면서 울었어요. 신우가 저를 바꾸라고 했고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이봐요 새언니 우리 이한이 왜 울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대체? 아가씨 말 이상하게 하네? 아가씨가 공부시키라고 해서 공부시켰고 자연이 뭔지 알려주라고 해서 자연이 뭔지 알려준 거 말고 나 한 게 없는데 아가씨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집에 보낸 거 아니었어요? 적당히 시켜야죠. 이한이 새한이가 힘드니까 울지. 적당히가 어딨어. 보름 동안 배우려면 이 악물고 해야지. 이한이 새한이한테 밭일 시켰다면서요. 그게 무슨 자연체험이에요? 밭일만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어딨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힘들게 누군가의 손을 거쳐야 나오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데. 아, 그래요? 그럼 공부도 시키지 말고 자연 느끼는 것도 시키지 말라고 하면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네? 그럼 여기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내일 당장 제주도로 보낼게요. 3시 도착이니까 그 전에 공항 와서 기다렸다. 애들 픽업해요?
뭐라고요? 막무가내로 그러는 게 어딨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내일 셋이니까 시간 잘 지켜요? 전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애들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함께 갈 수는 없었기에 방법을 찾았죠. 보니까 승무원을 통해서 애들이 부모를 만날 때까지 보호해주며 동행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보냈고 그 이후 신호는 저 때문에 휴가를 망쳤다고 이를 갈고 저를 괴롭혔어요. 심호를 이용해서 뚝하면 시댁 호출을 했으나 가뿐히 무시를 했고 그러던 중 하루는 시댁에 정말 가야 해서 갔죠. 그랬더니 신우가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질을 하길래 아가씨 너가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우가 제게 야라고 소리를 쳤고 저는 더 크게 왜라고 했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군요. 그래서 전 신우 정강이를 확 발로 차버리고 머리채를 확 쥐어뜯었고 힘으로 져버린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착해 보이나 봐. 정도를 모르고 선을 넘네. 한 번만 더 까불어봐. 그때는 머리를 아예 다 뽑아버릴 테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애매하게 아가씨랑 제 사이에서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용돈이고 뭐고 다 끊고 그냥 이 사람이랑 조용히 둘이 살던가 아니면 이 사람도 반납해 버릴 거니까요. 나서라고 하지 않았기에 역시 말 잘 듣는 남편은 조용히 지켜봤고 제가 다치지 않도록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우와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특히 신우는 저를 아주 어려워한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4년이나 참지 말고 진작에 머리채를 쥐어 뜯어버릴 걸 그랬나 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